해마다 일자리 신청만 하면 떨어지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또 미리 포기해야 하나요? 이번에 떨어지면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상담실에 전화로 걸려오는 하소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 2026년 노인 일자리 때문에 시니어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리통의 일자리 합격 비법을 준비했어요. 이거 모르시면 올해 최소 900만 원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분들 바로 60대 70대 여러분입니다. 서류 붙었다고 안심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 일자리 10명 중 4명은 면접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문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때문에 전화 한 통으로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탈락입니다. 제가 지난달 상담했던 68세 김정수 어르신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일하고 건강도 괜찮고 기초연금도 문제 없었습니다. 서류는 아주 깔끔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장에서 이 질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왜 이 일자리에 지원하셨나요? 어르신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에 있으니 심심하기도 하고 용돈도 조금 벌고 싶어서요. 그 순간 끝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지원해 주세요. 어르신이 제 앞에서 하신 말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한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이 질문 남에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와 일자리를 상담해온 이정은입니다. 오늘 영상은 누군가를 겁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일자리 수입 단 한 문장 실수로 날려버리지 않게 하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딱 하나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면접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반대로 무조건 살아남는 2문장.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가져가시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보 부모님, 형제, 이웃,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미리 눌러두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왜 면접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도 있고 평생 성실히 살았으니 웬만하면 붙겠지. 그런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쟁률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지금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서류만 통과하면 면접은 거의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경력 많으세요? 건강 괜찮으시죠? 이런 질문에 대충 웃으며 넘기면 바로 감점입니다. 지금 면접관들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이 말 처음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면접관들이 보는 건 딱 4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사고를 치지 않을지, 민원을 만들지 않을지,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지, 말을 잘 듣고 어울릴지, 이 4가지만 봅니다. 일을 잘하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해를 못하십니다. 아니, 내가 평생 일만 했는데 왜 떨어져? 저 사람은 나보다 경력도 없는데 왜 붙어?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뭐가 정답인지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센터에서는 절대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말 하면 떨어집니다. 이 태도 보이면 탈락입니다.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들 똑같이 실수합니다. 특히 성실한 분일수록 더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솔직함이 지금 구조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아무리 준비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열심히가 아니라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음에서는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말 한마디가 어떻게 탈락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계산해 보면 얼마나 큰 손해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다음이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먼저 아주 평범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66세 박철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자리니까 웬만하면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월 76만 원 받는 자리였습니다. 10개월이면 얼마입니까? 760만 원입니다. 여기에 활동비, 교통비, 각종 수당까지 합치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9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일자리에 지원하셨나요? 박 어르신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소일거리가 있어야 해서요. 그 순간 면접관 표정이 굳었습니다. 결과는요? 탈락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분 이야기 들어보세요. 70세 이현상 어르신,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면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람 관리하던 사람이어서 관리로 사람을 잘 이끌 자신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탈락입니다. 왜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분이 공통으로 잃은 게 뭔지 아십니까? 1년치 안정적인 소득 900만 원, 내년 재참여 기회, 센터 담당자 신뢰, 한 문장 실수로 모두 날아간 겁니다. 이게 단순히 떨어졌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한번 탈락하면 면접에서 문제 있었던 분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다음 지원 때 불리해질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는 운이나 성실함으로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략 없이 들어가면 열의 8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래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얼마 주느냐입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한데 안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이 선택 때문에 실제로는 돈을 벌기는커녕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세 정희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월 76만 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지원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랬답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좋은 자리다. 문제는 몸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았는데 야외 활동 위주인 일을 선택하신 겁니다. 처음 2달은 억지로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3달째부터 병원이 잦아졌습니다. 1년 동안 번 돈이 약 760만 원. 그런데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간 돈이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남은 건 170만 원 남짓. 게다가 몸은 더 상했고 다음 해 재참여도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탈락 중도 포기에 절반 이상이 돈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걸 제일 예민하게 봅니다. 이분이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돈은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끝까지 다니는 사람이 진짜 합격자입니다. 그래서 월급표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내 몸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서 있을 수 있는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스트레스인지 아닌지, 이걸 모른 채 지원하면 높은 월급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얼마 받느냐보다 내가 버틸 수 있느냐를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딱 2가지 질문만으로 내게 맞는 일자리를 바로 골라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노인 일자리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못 선택합니다. 붙는 게 먼저다. 일단 들어가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이 선택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과 안 맞는 일자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접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이 2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루에 3에서 4시간 이상 서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가? 여기에는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쪼그려 앉기 반복 동작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질문에 잠깐이라도 망설여진다면 야외 활동이나 환경 정비 위주 일자리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버티는 것과 가능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을 하루 종일 상대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 아이 보호자 민원인, 어르신 보호자 가족,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사람 상대가 업무의 절반 이상입니다. 말 한마디에 오해가 생기고 민원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 상대가 부담이라면 아무리 월급이 높아도 맞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 두 질문에 답해 보시면 선택은 자연스럽게 갈립니다. 둘 다 가능하다 하면 사회 서비스형이고 체력은 되는데 사람 상대가 부담된다면 시장형입니다. 또한 체력이 약하다면 공익활동형입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합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선발됩니다. 그래서 월급표만 보고 선택한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내 몸을 먼저 본 분들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이 차이가 1년 뒤에는 수백만 원 차이로 벌어집니다. 다음에서는 면접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 그리고 같은 질문에도 합격으로 이어지는 표현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같은 질문인데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면접에서 떨어진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왜 나는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의미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면접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같은 질문에도 합격으로 이어지는 표현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심심해서 나왔어요. 이 말 솔직해서 좋아 보이죠. 하지만 면접관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힘들면 바로 그만둘 사람.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에만 있기보다 사회활동을 이어가며 건강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책임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돈은 얼마나 주나요? 이 질문 하나로 점수가 바로 깎입니다. 왜냐하면 돈만 보고 온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업무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급여는 묻지 않아도 알려줍니다. 세 번째, 특히 경력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능력 자랑이 아니라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과거에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경험은 있지만 지금은 팀의 일원으로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싶습니다. 면접관은 겸손한 고경력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앱 같은 건 잘 못 써요. 이 말은 거의 즉시 탈락입니다. 지금은 출퇴근, 출석, 연락 전부 스마트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배우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더 익히겠습니다. 못한다보다 배우겠다가 중요합니다. 안 떨어질 말을 하라는 겁니다. 다음에서는 말 주변 없어도 합격한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했던 행동, 그리고 면접관이 속으로 점수 주는 순간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합격자 쪽에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말을 잘해야 붙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결정적인 건 말솜씨가 아니라 딱 두 문장입니다. 제가 수백 명 상담하면서 공통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면접에서 이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말한 분들은 까칠하다고 소문난 면접관 앞에서도 결과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일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면서 제 건강도 함께 지키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은 면접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안에는 중도 포기 가능성 낮고 책임감이 있으며 목적 있는 지원자,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도 없고 심심하다는 말도 없지만 면접관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아, 이분은 끝까지 하실 분이구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지시받은 일은 혼자 판단하지 않고 담당자와 상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면접관에게 사실상 보너스 점수입니다. 지금 담당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고 민원, 그리고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은 그 불안을 한 번에 지워줍니다. 그래서 말주변 없던 분들도 이 문장만 정확히 전달하면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첫 면접에서 떨어졌던 67세 어르신이 두 번째 면접에서 이 두 문장을 중심으로 말했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이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면접관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정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문장 외우듯 말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조금만 바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내가 뭘 얻을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참여할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지금 2026년 노인 일자리 면접의 핵심입니다. 다음 마지막에서는 이 두 문장을 실제로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로 1년 소득을 더 늘리는 방법까지 정리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합격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운으로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경력이 화려해서도 아닙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늘 같았고 붙는 이유도 늘 같았습니다. 사고 안 치겠다는 태도,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딱 두 문장. 그 차이로 1년이 달라집니다. 760만 원, 900만 원,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사회에 필요하다는 감각입니다. 이걸 잃지 않는 분들이 결국 오래 갑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셨다면 아주 정상입니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떨어지면 어쩌지. 하지만 이 영상 보신 지금 이제는 다릅니다. 무슨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이 살리는지, 어떤 태도가 담당자를 안심시키는지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이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부모님, 형제, 이웃, 어르신들 중 올해 노인 일자리 준비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1년을 버티게 해주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은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복잡한 제도, 헷갈리는 기준, 현장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정리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상황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조건인데 괜찮을까요? 이 나이에 이 유형 맞을까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정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짐이 아닙니다. 아직 충분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조금 더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